자, 55번의 문제는 매독에 대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매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매독의 원인은 뭐죠? 매독의 원인은 트레포네마 팔리듐. 그죠? 자꾸 여러분이 제가 말할 때 기억을 자꾸 더듬으세요. 트레포네마 팔리듐이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옮아요? 어떤 식으로? 직접 접촉으로 옮죠. 그래서 매독하면 에이즈와 마찬가지로 직접 접촉이야. 그래서 직접 접촉이라는 거는 성접촉이기 때문에 정액이나 질분비물 이런 걸로도 옮고, 또 엄마가 걸리면 아기도 걸리죠. 그러니까 태반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는 거죠. 그거는 수직 감염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수직 감염으로도 되고 또 직접 감염도 된다. 직접 전파도 된다 하는 거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매독은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태반을 통해서 수직 감염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수직 감염이 되는 기한이 임신 몇 주 이후가 된다? 5개월 기억하세요. 임신 5개월 이후는 수직 감염이 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수직 감염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뭐 유산, 사산, 조산 하면서 황달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황달의 원인에 매독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들어간다? 선천성 매독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천성 매독 하면은 증상 그래도 눈도장 잘 찍어두세요. 선천성 매독 하면은 안 적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들어가는 거야? 안장코, 그죠? 안장코, 그 다음에 스누플즈, 그리고 허치슨 치아, 그리고 가성마비 하는 거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선천성 매독의 증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십시오.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원인균이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다 됐죠. 이거는 이 바이러스 이름이 뭔데요?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는 HIV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거는 뭔데? 매독이 아니라 에이즈. 그래서 2번은 에이즈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죠?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임 여성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거는 매독이 아니라 뭔데요? 풍진. 그죠? 풍진이었습니다. 풍진은 아기한테 태아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백내장 그리고 또 청력 장애, 그죠? 그래서 농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소두증, 그리고 또는 선천성 심장 기형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임 여성은 예방접종을 하라. 그죠? 하고 한 달 정도는 피임을 하라 하는 거. 얼마 안에 그럴 수 있다? 갈 수 있다? 감염이 3개월. 그래서 모성간호에서 매독은 5개월 이후에 아기한테 영향을 크게 줬고, 풍지는 3개월 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댔죠. 그거 두 가지 기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신생아 임균 누염을 유발한다. 이거는 뭔데? 임질이죠. 그래서 임질의 치료제는 1% 질사는 하고 또 크레데시 저만법 두 가지 또 올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매독은 상급 감염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급인데요? 매독 4급. 성병, 기생충, 또 약 이름 뭐 방코마이신 뭐 약 이름 나오는 거, 그죠? 그런 것 등이 4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6번에 보시면 유병률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풀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의미에서 큰 틀은 좀 아실 것 같지 않아요? 보건에서는 공중에서는 발생률, 유병률 이 두 가지 구별하는 거 참 많이 묻잖아요. 그러면 유병률이라는 건 어떤 거랬어요? 유병률은 전체 인구 중에서 현재 갖고 있는 사람 하는 게 유병률. 그리고 발생률은 어떤 거였어?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새롭게 생긴 거. 그래서 코로나 유병률 이란 말 안 하잖아요. 코로나 발생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발생률이라고 했을 때는 오늘 발생률을 말할 때는 지금 아파서 예전에 알았던 확진받고 완치된 사람 빼고 건강한 사람 중에서 몇 명 하는 게 발생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병률이랑 다릅니다. 그럼 1번에 보시면 질병의 이완 기간이 길수록, 이완이라는 말은 걸려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걸려있는 기간이 길수록 갖고 있는 게 높은 거니까 유병률이 높다.
높다 하는 말, 맞는 말이죠.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여러분? 치명률이 높으면 유병률이 높다? 아니요, 그거는 꽉 이렇게 뭐 공식적인 관계가 없어요. 치명률이 높다면 사실은 유병률보다는 발생률이 높겠죠. 발생을 새롭게 했을 때 그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지. 유병률은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 계속 갖고 있는 거니까 독력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 발생률이 높으면 3번 보세요. 발생률이 높으면 유병률은 낮다. 꼭 그런 공식도 없어요. 그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그 다음에 4번에 분모는 건강한 전체 인구수다. 이거는 발생률이죠. 발생률은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새롭게 생긴 거, 발생률. 유병률은 어떤 거였죠? 전체 인구 중에서 현재 어르신 갖고 있는 분 이런 게 유병률이거든. 그래서 전체 인구수라고 해야지 건강한 자는 들어가면 발생률입니다. 구별하세요, 여러분. 봐주시고. 그 다음 5번은 분자가 위에 있는 거고 가장 특징인 거죠. 그럼 분자가 특정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 하니까 발생률이죠. 그럼 유병률이라고 말할 때는 현재 갖고 있는 사람 수 이렇게 되겠죠. 구별하실 거. 그 다음에 57번에 보시면 보건소에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구강부터 뭐 여러 가지 모성보건, 모자보건부터 해서 다 들어가는데 그 안에 방문간호가 들어가죠.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방문 사업을 할 때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면은 1번에 보시면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되셨습니까? 방문을 하는 거는 취약인 사람들, 바로 우리가 찾아가줘야 되는 사람들 있죠. 취약계층이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그러면 방문건강관리를 했어. 그럼 그 집에 가가지고 방문해서 혈압 재주고 관리해줬어. 그리고는 오늘 비용은 얼마입니다. 말해서 돈 받고 나옵니까? 그럼 누가 해? 안 하겠지. 그래서 비용은 어떻게 된다? 무료입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세금으로 조세를 가지고 할 겁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3번 민간병원 이런 중심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어떤 거 진단, 치료 이런 거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틀렸어. 그 다음 5번에 노인장기 요양보험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건강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보건소 하면은 어떤 법에 근거한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방문건강을 한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57번은 여러분 방문건강 사업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냥 취약계층한테 하더라. 그리고 취약계층 하는 데 가는데 돈 달라면 안 되겠지. 무료로 하더라. 그냥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번에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는 방문간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문간호를 하는 거는 재가급여에 들어갔죠. 재가급여. 그죠? 찾아가는 서비스라 그랬죠. 그럼 방문간호에서 설명입니다. 자, 방문간호는 4번에 보시면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뉴얼이 있겠지.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해라. 이런 매뉴얼이 있겠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4번이 맞아요. 그럼 나머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머지도 여러분 중요하거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수급자를 하루 중에 일정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서 보호한대. 하루 중에서 일부 시간을 보호한대. 그럼 이건 어떤 게 될까? 주야간 보호 같은 거겠죠. 주야간 보호. 그죠? 일정 시간, 주간, 야간 보호하는 거. 서비스는 주야간 보호죠. 이것도 재가급여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방문간호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과 동시에가 아니라 몇 년 뒤에 취득하고 3년의 임상 경력을 가진 자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3년입니다.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뭔지 몰라도 여러분 목욕 나왔잖아.
그럼 목욕 나오면 찾아가는 목욕 서비스 뭐 있었어? 방문 목욕 있었지 않습니까? 방문 목욕에 대한 설명이네.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한다. 신체 활동 못 움직이니까 좀 도와주고, 가사 활동 같은 경우는 집에 빨래가 있어. 그럼 빨래도 어떤 때는 좀 도와줘야 돼요. 식사 내가 차려서 못 먹겠어요. 아프니까. 그럼 그런 것도 좀 도와주고. 이거는 뭐예요? 찾아가는 방문 요양 서비스가 되겠죠. 5번은 방문 요양이에요. 그러면 방문 간호나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이나 주야간 보호나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재가급여라고 하죠. 되셨습니까? 봐주실 거 58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9번에 보시면 뇌경색을 진단받은 50세 남자래요. 이 사람 요양 서비스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50세 안 돼. 그런데 뇌경색이래요. 노인성 질환에 들어가죠.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때 이 사람이 신청을 했대요. 장기 요양 서비스를 신청한대. 그럼 이 사람 어떤 서비스 해야 돼? 4번에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아니라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니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에요. 그러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니까 보기에서 4번, 5번은 제끼고 1번, 2번, 3번에 있는 노인장기 요양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환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준대요. 어디서? 어디가 키워드다? 가정에서. 가정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대. 집에서.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네. 그 혜택을 무슨 혜택이라고 한다? 재가급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재가급여. 자, 결론 여러분 정리합시다. 정리하면은 우리가 노인장기 요양보험 있죠.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혜택은 어떤 식으로 받는다? 크게 볼게요. 크게 보면은 찾아가는 서비스 재가급여로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재가급여는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들어가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그 다음에 또는 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그죠? 도저히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안 돼. 그러면 그런 거는 시설급여라고 합니다. 시설급여. 그래서 이 시설급여 하면은 어떤 게 들어간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하면 어떤 게 있어요? 노인 요양시설. 요양원이야. 요양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 노인 요양이라는 말 들어간댔죠.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 이거는 요양원 축소판, 좀 요양원보다 좀 작은 거, 그런 거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시설에 들어가서 혜택을 보는 거야. 반드시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돈으로 특별하게 받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별 현금 급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되셨죠? 요 세 가지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정에서 받으니까 재가급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울러 4번, 5번에 있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혜택을 어떤 식으로 줍니까, 여러분? 혜택을 서비스로 주는 건 뭐예요? 현물급여로 준다 그랬죠. 현물급여는 거기서 진단받고 치료받고 할 때 검사비 이런 거 다 대줄 거야. 요양급여. 그죠? 현물급여 하면은 요양급여. 요양 들어갔다 해서 노인장기가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요양급여. 또 어떤 게 있어요? 검진 받는 거, 건강검진 받는 거. 이거 현물급여고 국민 건강에 관련돼. 노인장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돈으로 받는 것도 있었죠. 현금급여도 있었어. 현금급여 하면은 소모성 재료라든지 렌탈료, 대여료 있죠. 대여료, 산소 대여료 이런 거, 그런 거, 또는 장애인 보장국, 그죠? 그런 거 맞춘 의족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는 거 현금으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권의 형태로 주는 거 뭐 있었죠? 바우처 제도라는 거 있었죠. 이거 세 개는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가는 거.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재가, 시설, 특별 현금급여라는 거, 요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 막 짬뽕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봐주실 거. 그 다음에 60번에 보시면 치매입니다. 자, 치매 환자를 위한 2차 예방입니다. 여러분. 자, 1차와 2차, 3차를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매년 물어.
1차, 2차, 3차 구별하는 거 어느 영역에서라도 다 물을 수 있어. 그러나 포커스는 시험장에서 보실 때 1차는 안 생겼을 때 2차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그래서 대표적으로 검진받는다 이런 거 나오면 2차였어. 그 다음에 3차는 재활, 불구, 예방 이런 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1번에 보시면 치매 선별 검사를 받는다잖아. 몇 차예요? 2차가 되겠죠. 그러면 2번에 보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운동한데 지역 주민들이 다 치매가 걸렸나? 아니잖아요. 예방하는 거니까 1차. 3번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대. 다 치매 걸린 거 아니죠? 지역 주민들한테 미리 치매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는 거죠. 1차. 그 다음에 4번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어디 포커스 있어? 재활이란 말 들어갔네. 인지 재활을 실시한다. 3차. 5번에 치매 예방 수칙을 교육한대. 누구한테? 치매 환자들이 아니라 노인을 대상으로. 안 생겼으니까 예방 수칙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1차.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뜯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1번에 보시면 모자보건법상 임산부에 대한 정의가 되죠. 자, 임산부라고 하면 임 뭔데요? 임신 중이거나 산 뭔데요? 출산한 거지. 분만 후 얼마? 6개월 미만. 왜요? 그런 거 없어. 외워야 돼. 임신 중이거나 산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임산부. 그죠? 그 다음에 4번 하시면 안 돼. 4번은 뭐 할 수도 없겠네.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혹시 4번에 15에서 49세 여성 돼 있어도 하면 안 돼. 임산부에는 안 들어갔잖아. 그죠? 임신 중이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5에서 49세 여성 하면은 이거는 뭔데요? 가임기 여성. 모성에는 들어가. 모성에는. 그죠? 그래서 모성이라고 하면 가임기 여성 플러스 임산부 하면은 모성. 가임기 여성은 몇 살? 15에서 49세. 구별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 막 짬뽕 돼가지고 15에서 64세 하면 안 돼. 아셨죠? 생활 경제활동 인구랑 구별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떨려서 막 짬뽕이 될 수 있으니까 차분히 하세요.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62번에 보시면 예방접종에 대한 거 꼭 나오잖아. 그럼 예방접종할 때 문의 전화에 대한 응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아이를 잘 아는 보호자가 데리고 와라. 그죠? 그리고 예방접종하지 않을 아이는 데려오지 마라. 그리고 접종 전날 목욕하고 접종 당일은 목욕을 피하라. 열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열이 있으면 오지 마라. 그죠? 하지 마라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접종하고 나서 바로 귀가하지 말고 한 15분 20분 정도 자리에 머물러서 관찰하라. 그리고 가서도 한 3시간 정도는 좀 유심히 봐라. 그리고 접종 끝나고 한 3일 정도까지는 신경 써서 봐라 하는 거. 여러분 예방접종 주의사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3번에 임신 20주인 임산부 정기진단 횟수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한 달에 한 번, 4주에 한 번. 4번이고 64번에 보시면 치료적 의사소통이라든지 방어 기제라든지 이런 것도 꼭 공중보건에서 묻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이 환자는 알코올 중독 환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술을 마시지만 술로 인한 문제는 없어요 라고 했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나한테는 술 때문에 내 몸에 생긴 문제는 없대. 그러면 술의 유해성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술에 의한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다? 부정하는 거지. 부정. 현실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답은 여기서 4번입니다. 왜 안 받아들여? 받아들여야 할 지금 상태 아닌가? 알코올 중독인데?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거죠. 난 술에 의한 문제가 하나도 나한테는 없어요 하는 거니까 부정이죠. 부정입니다. 그리고 1번에 반동 형성 이런 거는 반대로 행동하는 거라 그랬죠. 미워 죽겠는데 막 좋아하는 척하고 하면 반동 현상이야. 되셨죠? 투사는 뭔데요? 남 탓하는 거죠.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거.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런 거는 투사. 억제는 어떤 건데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억제 아닌가? 그죠? 조금 놀고 싶고 힘들고 쉬고 싶은데 참는 거잖아.
억제, 이것도요 성숙한 사람들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성숙한 사람들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건 뭔데요? 승화, 기억하셔야 되겠죠. 승화는 폭력성이 있는 사람이 훌륭한 권투 선수가 되고 막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거, 승화, 이게 짱 좋아. 그러나 두 번째로도 억제라는 것도 참아내는 거니까 나쁜 그 미성숙한 사람보다는 좀 성숙한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억제 되셨죠? 그런데 5번에 있는 억압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무의식의 세계로 눌러버린 거잖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무의식 세계로 저 밑으로 꾹 밟아버려가지고 다시는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안 나는 거죠. 그거는 억압. 구별하셔야 됩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65번에 보시면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자 이건 여러분 5년에 5천은 벌 중에서 가장 컸지. 그러면 5년에 5천은 어떤 거 있다? 5번에 있는 혈액매매. 그죠? 혈액매매 5년에 5천입니다. 그러면 1번에 있는 거는 어떤 건데요? 1번은 건강진단, 체열검사 등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 했을 때, 그럼 이 부분은 체열에 관한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건 얼마야? 2년에 2천. 2년에 2천. 그런데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체열에 관한 비밀 말고 나머지 일반적인 비밀은 누설했을 때는 3년에 3천. 구별되실까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부적격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대. 이것도 얼마예요? 이것도 2년에 2천이에요. 2년에 2천.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체열 전에 헌혈자들한테 건강진단 해야 되잖아. 체열하기 전에. 그래서 바이탈 사인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체중도 재고 혈압, 맥박 이런 거 재잖아. 열 재잖아요. 그걸 안 했대. 그럼 얼마였다? 2년에 2천입니다. 2년에 2천. 그래서 2년에 2천 하면은 어떤 게 들어간다? 체열 환자 비밀을 누설했어요. 체열 환자 비밀을 누설했을 때 2년에 2천. 그리고 부적격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거. 그리고 또 2년에 2천. 그리고 체열 전에 건강진단 안 받았어. 2년에 2천. 더 뭐 있지? 여러분 또 있지 않나? 어떤 거 있냐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했을 때 여러분 적어두세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어. 예전에 코로나 우리 처음에 아주 무서워했던 초창기 어땠습니까? 역학조사 안 받으려고 핸드폰 꺼놓고 막 저기 전화도 안 받고 막 또 동선 속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건 전부 다 얼마다? 2년에 2천입니다. 역학조사 거부. 그 다음에 또 2년에 2천 하면 32주 이전에 태아 성관별. 태아 성관별한 것도 얼마였다? 2년에 2천이었어요. 그죠? 태아 성관별 2년에 2천. 그리고 역학조사를 거부한 것도 2년에 2천. 그리고 의료기관이 1급, 2급 환자가 자기는 입원하려 그러는데 의료기관이 아유 니 같은 사람 들어오면 우리 물 흘리겠다 들어오지 마. 의료기관이 입원 신청을 거부했어. 그럼 얼마였지? 2년에 2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세요. 자, 의혈액관리법상 법칙뿐 아니라 보통 2년에 2천 하면은 몇 가지 정도는 여기 있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체열 환자 비밀 누설했을 때, 태아 성관별했을 때, 그리고 또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했을 때, 역학조사.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 입원 신청을 거부했을 때, 의료기관이 거부했을 때 2년에 2천이었어요. 그러면 가장 큰 거는 5년에 5천이잖아. 그죠? 그럼 5년에 5천 하면은 혈액으로서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혈액을 사고 팔았어. 그래서 혈액 매매 이렇게 말하면 5년에 5천입니다. 여러분 좀 정리하세요. 한 번 더. 혈액 매매. 사고 팔면 안 되는데 했을 때 5년에 5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의료법에서 어떤 거 있었습니까? 면허증을 빌려줬을 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에 5년에 5천이었죠.
5년에 5천. 그 다음에 여러분 고위험 병원체 있죠. 이게 들어왔을 때 아주 우리한테 치명적으로 국민들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원체, 고위험 병원체를 허가 없이 들여와 버렸어요. 들어왔어. 그래서 막 퍼뜨려졌어. 그건 얼마다? 5년에 5천입니다. 5년에 5천.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정신법에서 어떤 거 있었지?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또는 갖다 버린다든지 막 또 뭐 저기 특수치료 같은 거 있죠. 특수치료 같은 거 동의 없이 막 한다든지 그런 거 전부 다 5년에 5천이었습니다. 되셨을까요?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지금이라도 알아둬도 될까요? 충분히 여러분 되죠. 지금 남은 거 시간에 이거 정리 못 하겠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 정리 제가 교재 나눠드린 거에서 여러분이 벌칙 있죠? 벌칙 정리된 거 그거 각각 다 보셔야 돼요. 한 번 정도씩은 다 눈도장 찍으세요. 그 다음에 66번입니다. 66번에 보시면 역학조사, 요 용어 정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역학조사. 그래서 역학조사라는 거는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어떤 예방접종을 받고 났는데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왜 생겼을까 알아봐야 되겠죠. 또는 감염병이 생겼는데 세 번째 줄에 보면 원인을 좀 알아봐야 될 때, 그럼 결론적으로 역학조사라는 거의 목적은 뭐다? 별표시입니다 여러분. 원인 규명이에요. 역학조사의 목적은 목적은 뭐다? 원인 규명입니다. 이거의 목적은 원인 규명. 원인을 밝혀내는 거죠. 원인을 밝혀내는 거. 그럼 이때 원인을 좀 밝혀주시오 라고 역학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의료인이 해줄 수 있어. 의료인이 아무래도 이거 좀 특이한데요. 이거 원인 좀 밝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 또 누구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라는 말보다는 요청이라고 할게요. 요청, 역학조사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자. 자, 그러면 요청을 받았어. 요청을 받았으면 역학조사를 진짜 해서 원인을 밝혀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있겠죠. 그러면 실시하는 자는 누가 할 수 있어? 그 지역에서만 생겼어.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시군 구청장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도지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군구나 시도지사는 자기네 지역에서 보통 생겼을 때 그거를 왜 이런가 찾아보는 역할을 하는 게 시군구나 시도지사가 실시를 한다면, 이번에는 사안이 커. 막 범위가 이 지역 저 지역 막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고, 특히 예방접종에 관한 뭔가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 이상 반응. 그런 거는 누가 나선다? 질병관리청장이 나서겠습니다. 도저히 시도지사 시군구한테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예방접종하고 나서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 이런 거 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하겠습니다. 결론, 역학조사의 목적은 원인 규명이에요. 그 다음에 역학조사 실시는 시군구, 시도지사, 질병관리청장이 하겠습니다.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67번에 보시면 구강보건법상 구강건강실태조사 몇 년마다 하죠? 몇 년마다? 3년마다 하죠. 3년마다 반드시 알고, 그 다음에 누가 하죠? 질병관리청장이. 조심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이 어떻게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몇 년마다 한다? 3년마다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구강보건사업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 5년마다. 되셨죠? 그 다음에 68번에 보시면 결핵 환자가 생겼대요. 자, 의료기관의 장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되는가 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여러분, 자, 처음에 소속된 의료인이 봤어. 그럼 그 의료인은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지.
병원장님하고 보고해야지. 그럼 병원장이 이제 어떻게 한다? 보건소에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에 해도 되고요. 사안이 급하면 질병관리청장한테 해도 됩니다. 그런데 FM대로 말한다면 보건소에 신고하는 겁니다. 보건소에. 그럼 1급하고 2급은 얼마 만에 해야 돼요? 즉시. 1급은 즉시, 2급은 24시간 이내, 3급도 24시간 이내, 4급은 일주일 안에, 7일 이내.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신고에. 그럼 보건소장은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구청장에게 신고가 아니라 보고하는 거지. 보고하는 거야. 우리 지역에 이렇게 생겼다. 보고해. 그럼 시군구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또 시도지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시도지사나 또 어떻게 한다? 질병관리청장에게 얘기할 거고, 또 질병관리청장은 그래도 가장 보건에서 높은 사람이 누군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제일 많이 물었던 거는 보건소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도 요거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시스템은 알아두셔야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69번에 보시면 여러분 입원의 종류에 대해서 물었죠. 입원의 종류. 그럼 입원의 종류에 대해서 물었는데 입원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했냐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보기 중에서 어떤 겁니까? 5번에 있는 자의입원이라는 거였죠. 자의입원. 자,